다음으로 수출을 위한 해외 바이오 컨택 사례이고요.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준비했고요. 먼저 미국은 가장 매력적인 소비 시장으로 많은 업체들이 해외 현지 진출이나 제품 수출을 희망하며 미국 특성상 미국 시장의 진출이 매우 어렵기에 많은 기업들이 초기 시장 조사 과정 또는 바이오 개발 수순에서 한계를 느끼고 대부분 수출 관련 사업을 포기합니다. 말씀드렸죠. 수출이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6년부터 했고요. 해외 나름 태국 같은 경우 지금 사업체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느 특정 한 나라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 현지 바이오 발굴 개발을 위해서요. 한 달에 3번,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에 간 적도 있고요. 계속 만나고 옵니다. 밥을 먹고요. 물건을 사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국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 대기업들이 있고 생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는 같다 해서 수출 시장 역시도 한국의 내수 시장과 비슷하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이니 나라별 인프라 역시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접근으로 솔루션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한국 제품을 수출하기 좋은 기업으로 현재 H마트가 있습니다. H마트 들어보셨나요? H마트, H가 한국마트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꽤 오래된 마트, 유통체인이죠. 전년도 기준 약 매출이 6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북미 시장과 멕시코, 호주, 유럽 일부 국가에도 3개국에 있고요. 일단 H마트는 미국에 사는 현지 교민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왜 한국 식품 파는 전문 매장이 없을까? 그래서 창업주분께서 H마트를 창업하셔서 오늘날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면 현재 K푸드 열풍이 너무 강하죠. 얼마 전 뉴스에 접하셨겠지만 미국의 영유아들까지도 쌀밥에 김을 싸서 아이들에게 먹인답니다. 한국 아이들이 아니고요. 서양 아이들. 이 정도로 한국 음식에 대한 열풍이 강하고 웰빙의 이미지, 여러 이미지가 있죠. H마트 수출하면 나름 좋지 않을까? 대표님들 밀키트 제품도 유통하시고 제조하셔서 유통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제품군들, 하다못해 소스류, 여러 가지 제품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H마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한국 내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국 현지에서 다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식품군 위주니까 현재 카테고리별로 한국에 다 있습니다.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회창이라고 부산에 있고요. 이 업체 통해서 컨택을 하시고 오퍼하시고 제안하셔서 협의하신 후에 최종적인 건 H마트 미국 본사에서 컨펌, 오케이 보내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H마트 미국 H마트 USA 서치해가고 그 이메일 보내고요. 어렵게 해서 시차도 있지 않습니까? LA 같은 경우 16시간이 늦습니다. 한국 시간 자정이 돼야 LA는 아침이죠. 해외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문화적인 환경적인 차이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다만 대표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의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단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H마트 그 특정 업체 통하시면 단박에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수출을 위해서 이러한 사전 정보랄까 지식이 없다면 무한 반복이고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시장조사, 사전 체크 차원에서 멈추겠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름 제 노하우를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나름의 솔루션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H마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벤더사, 자회사 컨택하셔서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빈마트나 롯데마트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빈마트는 현재 윈마트라고요. 베트남의 마산 그룹이라고 유통 전문 회사가
빈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컨택했던 시절에는 빈마트였기 때문에 빈마트로 표기를 했고요. 현지 인적 네트워킹으로 관련 담당자를 소개받아 수출 관련 협의와 사업 진행을 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과는 또 다르게 직접 접근 방식을 추천하며 관련된 여러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최초의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려우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35만이 넘는 한국 교민이 있기에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수월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베트남에 대략적으로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제조업체랄까 회사들이 8,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민 수는 사실 40만을 향해 가고 40만에 육박해 가고 있고요. 뭐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들 동남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있지만 베트남이 가장 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빈마트나 롯데마트 경우 현지에 구매 관련 MD들, 수입 관련 담당 MD들 저 같은 경우 컨택을 했고요. 그 방법은 뭐 2장에 2부에 이제 설명드릴 현지 유통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AT나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국가의 현지 사무소 형태로 뭐 수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쪽에 최초 컨택을 하셔서 관련 업체라든가 관련 업체의 담당자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리스트업 하실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컨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아이템을 선호하며 진행 시에 지속적인 성장 구조로 수출 사업을 성장할 수 있어 이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민도 많지만 로컬 베트남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베트남 다 가보셨죠, 대표님들? 여행으로 가신 것과 업무로 가는 출장과는 너무나 다르고요. 앞으로는 출장의 업무의 개념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보이는 뷰, 포인트가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행으로는 당연히 여행이고요. 뭐 패키지가 됐던 개인적인 여행이 됐던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뭐 가보시면 너무나 다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해서 관련 인프라 뭐 말씀드린 빈마트나 롯데마트, 빈마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의 윈마트가 사실상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 탑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2019년도에 구매 관련 담당 MD 컨택해서 농산물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태국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다르게 폐쇄적인 업무 특성이 있으며 사적인 미팅을 통해 진행하지 않으면 대부분 최초 컨택 단계에서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나 AT센터를 통해서 관련 업체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시고요. 해당 관련 담당자를 직접 컨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서 뭐 동남아 국가들은 이메일이나 특히 태국의 경우 이메일이나 뭐 라인이라는 메신저, 우리는 카톡을 쓰죠. 컨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요. 해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직접 영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태국인들 외국인한테 친절하고 관대한 문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국 같은 경우 지금 동남아 최대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외식 기업들 현지 진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뭐 특정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난 중식당이 뭐 2호점, 3호점까지 자체적으로 가맹할 정도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흔히 한국 코리아 BBQ죠. 뭐 삼겹살 전문점이 태국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뭐 지금 자리에 계신 대표님들 다들 업종이 있으시겠지만 해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표현드리자면 블루오션이고요. 그래서 수출과 별개로 진출에 대한 거는 현지 유통에서 설명이 되는데 뭐 궁금해하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종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권도 해외 수출을 위한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박람회가 됐던 아니면 직접적인 컨택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유로는
바이오가 역으로 제한오기까지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시간 외에 여러 가지 지연 사항이 많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개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태국의 경우에는 유통업체 내용을 제외하고요.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일본 기업들이고요. 일본의 자본이 태국을 키웠다. 오늘날의 베트남을 한국 기업들이 채우고 있다면, 베트남을 한국이 했다면 태국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무엇보다 지금 K푸드 열풍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어서 태국인들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떡이나 짜장면, 냉면, 면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라면하고는 또 다르고요. 라면은 끓여서 먹잖아요. 면발이 틀리고요. 특성이 다르고요. 떡이나 냉면 같은 식감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야 이게 뭐야? 이거 사람 먹는 음식 맞아? 지금 어떻습니까? 두끼가 제일 먼저 해외 진출한 나라가 태국이고요. 그 다음 베트남에서 폭발했고요. 지금 많은 중식 프랜차이즈, 말씀드린 특정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난 업체가, 제가 작년에 가서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태국만 해도 활성화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태국인들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자본력이 되는 특정 업체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민들 상대로 영업하기에도 리스크가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 교민이 4만이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3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이 수치는 제가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중요한 건 치킨 역시도 맘스, 또 기존의 본촌 같은 경우 대표님들 아시죠? 미국에서 역으로 태국에 진출해서 태국에서 CP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사례만 보셔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향력은 태국은 나쁘지 않다. 최초 말씀드린 대로 21년에서 23년 추이를 보면 태국이 증감률이 상당히 높고요. 증가율이요. 해서 가장 좋은 건 한국처럼 직접적인 니즈, 수요자들을 컨택하시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고요. 그렇다고 또 박람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수출 전제로 최초 해외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수출을 위한 전담 직원, 영어가 됐던 무역 관련 내용이 됐던 이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하나 육성을 하셔서 함께 대표님들과 함께 발로 뛰시면 나름의 성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설명드린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최초 수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품, 식자재, 밀키트 이러한 제한적인 표현을 한 건데요. 각 나라별 사례가 다른 게 아니라 대표님들 굳이 외식 기업으로서 진출뿐만이 아니라 최초 외식 기업으로서 해외에 진출하시기 이전에 단순 이런 제품류들의 수출로 먼저 진입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번째 싱가포르이고요. 싱가포르의 경우는 대부분의 농식품류를 수입하는 국가의 특성이 있고요. 하여 수입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활성화 잘 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수입이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의 허브로서 수많은 상성들의 거점항으로 선박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선식 공급 사업이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산 농산물, 즉석 식품류나 식품류 등 각종 식품류들이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산 이러한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현지 유통업체로는 페어프라이스, 콜드스토리지, 자이언트 이러한 업체들이 있고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관련 업종에 한국 분들이 직원으로 대표님들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식 사업을 왜 말씀드리냐면 고려무역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선식 사업으로 시작을 하셔서 선식 사업이 뭐냐면 배들이 정박하면 수리도 하고 연료도 보충하고 식품이나 식자재를 실어야 되잖아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이러한 상선들에게 이런 식료품, 연료,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선식 사업이라고 하고요. 고려무역이라는 업체가 특이하게 선식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페어프라이스, 콜드스토리지, 자이언트 언급드린 이 업체의 벤더사가 되었고요.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마켓까지 진출해서 사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 업체여서 언급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려무역이라는 업체를 컨택하시면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고요. 대표님들 소스리도 현지 국가 보시면 어느 나라든 떡볶이 소스라고 특정 업체 소스 하나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 브랜드가 있듯이 제품군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만의 제품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말씀드린 대로 최초 설명드린 대로 해외 수출을 위해서 사전 정보, 사전 조사, 사전 준비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제품, 과연 내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내가 제조하는 제품군들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하셔서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자료화를 통해서 해외 수출 또는 외식 기업으로서 해외 진출 시에 제안 형태를 해보시면 최단 기간에 조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이고요. 필리핀은 여러 대표님들 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부패 지수가 탑인 나라이고요. 국가공무원의 부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도 경우에 따라 통관을 목적으로 빌미로 해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현지의 물류 포워더가 여러 식품류, 제품류를 직접 수입해서 유통시키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 물류비나 관련 인프라가 비정상적이고요. 비용적인 부당함도 있고 이러한 점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수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필리핀에 수출이 됐던 이러한 행위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유로는 국가적인 인프라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추천을 안 드리고 CJ가 가장 현지 진출한 오래된 기업 중에 한 군데인데 제가 CJ 현지 법인장님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과 대화하면서 놀랬던 건 CJ가 100개 컨테이너를 갖고 오면 50개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되지만 50개 정도는 홀딩이 된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먼이라고 하죠. 뒷돈을 요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고 인프라 자체가 밸런스가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차라리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외식 기업으로서 진출한다면 모를까 자체적인 수출은 크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